안녕하세요. 라이트 형제의 최성호 원장입니다. 다들 눈 밑 다크서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얼마 전에 학회에 발표할 게 있어서 준비한다고 새벽 늦게 잤더니 다음날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오더라고요. 이처럼 다크서클은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잔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심지어 유전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크서클도 우리 눈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우리 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져보셔도 알겠지만 우리 눈 밑의 피부는 아주 얇습니다. 이 얇은 피부 아래로 혈관이 확장되면은 그 모습이 비쳐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다크서클의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것도 이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자거나 피곤하다고 할 때 다크서클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의 색소 침착입니다. 피부 색소 침착이란 우리 피부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일부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색이 짙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난 뒤에 또는 햇볕에 너무 오래 노출되었을 때 혹은 여드름이 난 후에도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안구 건조증인데요. 안구 건조증은 눈물의 양이 충분치 않거나 눈물의 질이 좋지 않아서 눈이 건조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눈이 뻑뻑하고 따갑고 이물감이 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눈을 자주 비비게 됩니다. 눈을 비비면은 일시적으로 눈물이 분비되면서 증상이 완화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런 행동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비비면 주변의 피부와 혈관들을 손상시켜서 다크서클이 더욱 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눈 자체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비벼서 각막에 마찰이 가해지게 되면은 각막 모양이 변형이 되고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각막이 불규칙하게 울퉁불퉁하게 변형이 되고 시력에 큰 영향을 미쳐서 원추 각막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손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게 눈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결막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눈은 가급적이면 비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함으로 인해서 각막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시력이 일시적으로 흐려지거나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도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안과에 가서 검사 후에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눈이 가렵거나 불편할 때는 눈을 비비는 것보다 인공 눈물을 사용하거나 눈을 잠시 감고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분 계신가요? 두 번째로는 알러지성 결막염인데요.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서 눈에 결막이 붓고 염증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알러지성 비염과 함께 나타나는데요. 결막은 눈과 눈꺼풀 내부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인데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만나면 이것들을 침입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퇴치하려고 화학 물질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눈이 간지럽고 붓고 빨개지고 눈물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눈이 가려우면 또 눈을 계속 비비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과 결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에 색소 침착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가렵더라도 눈을 비비지 않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약 중에서도 다크서클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안약이 있는데요. 바로 녹내장 치료에 사용되는 프로스타글란딘 제제의 안약입니다. 이 약은 안압을 낮추는 효과가 좋고 또 하루에 한 번만 점안하면 되기 때문에 녹내장 환자분들께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약물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피부 색소 침착입니다.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 중에 다크서클이 진해졌다, 펜더눈이 됐다라고 놀라서 병원에 찾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과 시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서 안약 사용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안과에 먼저 방문하셔서 의사와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필요하면 대체 약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약물을 중단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모두에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보면은 다크서클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화장품과 시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외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증상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의 건강에 필수적이니까 다들 꼭 숙면을 잘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 라이트 형제 최성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